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호 의원입니다. 천공로, 만행 이런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당 민주당 적폐청산위에서 어제 언론에 공개된 이명박 정권의 지자체 단체장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고양시 최성시장께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반 조치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진상 보도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최성 시장의 기자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즐겁고 행복한 소식보다 이렇게 안타까운 입장문 발표를 하게 돼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자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명박 정권의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고양시장이면서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대충의 요지는 이명박 정권의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에 분노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석 이후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며, 이명박 정권의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이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지자체장 탄압 사례도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 덕양을의 정재호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이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발표한 문건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하에 국정원, 경찰, 청와대는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적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렇게 좀 오탈자가 나오는데 김철민 전 안산시장과 저를 포함해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충격적 사찰 내용과 구체적인 제압 방법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는 관권선거로 파괴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은 언론 탄압과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짓밟혔습니다.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과 제압은 독재자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정치적인 테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권력에 봉사한 것입니다. MB판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과거 적폐 세력들이 꿈꾸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그 꿈을 계승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문건에 적시된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데 제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장릉천 생태보건사업을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라 주장하면서 추진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향 여성 민우회, 고향 시민회 등 종북 좌파 단체 예산은 늘리고 성우회, 향군, 고양시 지회 등 보수단체 예산은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된 행보를 보였고 희망제작소 발주, 무상 의무 교육, 인권위 설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사실관계가 입증도 안 된 내용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사찰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자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인 정치 탄압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내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언론에서는 460억 원의 국비 지원 사업을 포기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70억 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했고 유지 관리비도 매년 수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더구나 환경 파괴 문제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했고 특히 국토해양부는 상지 사업을 고양시로 결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3개 과역시 중 1개 기초단체가 선정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다음의 자료가 그 당시에 추진됐던 물순환형 수변도시 제한심사 참여 포기와 관련된 고양시의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명백히 4대강 살리기를 위한 홍보사업이라는 내용과 함께 그 당시 보면 또 언론사 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8월 4일자 최성 고양시장은 전임 시장이 계획했던 이 사업을 백지화했다. 또 다른 언론은 4대강 고양시 수백억 국비 사업 지원 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다수 언급이 되면서 고양 시민들, 고양시장의 4대강 사업 조치 이해 못해 고양 시민들 4대강 관련됐다고 400억 국고 포기라니 이런 터무니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이 보도를 지속했고 또 당시에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또 트위터, 페이스북에는 다양한 이런 이 폭탄 테러가 문자 테러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양 여성 민우회, 고양 시민회는 종북 좌파 단체도 아닐 뿐더러 성우회, 향군 고양시의회사는 이후에 더욱 늘어났습니다. 셋째, 우상교육과 인권위 설치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전국적 추세의 정책이었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모두 종북 좌파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또한 문건을 보면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를 통해 지자체장을 집중 추궁하고 이른바 건전 언론과 보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의 비판 여론을 조성해서 지자체장의 행보를 저지해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재정부는 예산 삭감 등을, 감사원은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한나라당 시도당은 건전 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명, 정당, 각종 활동 내역을 담고 있는데 마치 정치사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명박 정권이 일부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 내용은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고양시정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사로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비롯한 여러 담당자들을 고발한 이유입니다. 고양시는 이명박 정권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과 제압의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문건을 보고 새삼 절감하게 됐지만 저는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종북 좌파로 낙인 찍혔고 문건에 담긴 절차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양시장에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창문척 복원사업에 제동을 걸었더니 언론으로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렀고 댓글 폭탄, 문자 폭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각종 사안에 대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 특혜 의혹, 언론 지원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이 그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백석동 YCT의 학교 부지 관련 사안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소속의 모 시의원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학교 부지 무상 제공에 대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도 덧붙여졌습니다. 고양시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MB 정권 문건과 똑같은 프로세스로 계승됐고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백석동 YCT의 학교 부지 사안과 관련해서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최선 시장을 고발합니다는 책자를 발간했고 이른바 일부 건전 언론과 정치적 시민단체는 이를 지속적으로 과대 포장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당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현안 질의를 통해 상기 사안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결국 그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시범 케이스로 관련 공문을 문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청구감사이자 하청감사라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정보를 받아 교부세 감액 등을 추진했습니다. 정보기관,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 회장으로서 사찰을 당한 피해 지자체장은 물론 시민들과 종북 좌파로 낙인찍힌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관련자를 보관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이번 문건에 포함된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 영태영 수원시장, 안산시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사찰 피해 지자체장과 함께할 것입니다. 법률자문단은 조속히 꾸려 고양시 차원의 대응 조직도 만들 것이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불법적인 지자체장 탄압 사례에 대해서도 오늘은 소상히 말씀 못 드렸지만 추석 이후에 상세한 내용을 담아 추가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법에는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에는 좌파단체 편중 지원 등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직접 연루되어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구성해야 됩니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권 하에서 불법적인 지자체장 사찰 및 불법 방권선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셋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일벌 몇 개로 다스려서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의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금 특정 개인과 국가기관에 의한 국정농단은 청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 최성 시장께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예, 팩트는 나가서 하는 걸로 하고요. 기자회견문을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는 채으나 상상을 초월하는 공작이었구나. 저도 고양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 최성 시장께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안들, 창릉천 개발 문제나 묘진 백석동 묘진 시티 문제, 공직자들이 아무리 봐도 잘못할 게 없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온갖 기관을 동원해서 감사하고 흔들고 핥히고 그런 과정들이 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이 권력기관을 동원했구나. 보이지 않는 데서 철저히 공작적 논의를 했구나. 순서대로 진행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 적폐청산위와 소속 단체장님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